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할 경우 수혜주와 피해주의 전격적인 비교 분석, 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득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치명타가 될지 실질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미국이 이제 관세를 100%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중국 견제죠. 네,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요거는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와 중국 반도체 쪽에 겨냥한 거다. 그러니까 명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안보, 그 다음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서 100% 관세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보게 되면 뭐 TSMC, 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산 저가 반도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목적이다. 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수혜를 보는지. 네. 자, 보시게 되면 당연히 지금 TSMC, 네. TSMC가 주요 고객이긴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요 기업이 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당연히 이제 TSMC죠. TSMC는 미국의 빅테크 주요 고객사입니다. 근데 생산 기지가 어디 있죠? 대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세가 100% 부과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좋아지죠? 파운드리 2등인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죠. 당연히 수혜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수혜 보죠? 인텔. 네. 미국의 자국 기업인 인텔. 근데 인텔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을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죠.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또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평택에서 뭘 만들죠? 평택 디램이잖아요. 디램. 네, 평택에서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만 방어가 가능하다. 자, SK 하이닉스는 어때요? 안 좋죠.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HBM이 고대역품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그죠? 메모리. 국내 생산 집중하고 있어요. 요거가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SK 하이닉스입니다. 2000에서 HBM 패키징 운영을 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관세 100% 맞겠죠. 그 다음에 청주. 청주에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가동 예정이에요. HBM 전용 팩 건설. 그 다음에 미국. 인디애나주. 이거는 2028년입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문제는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악재예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국이 이제 반도체 관세를 언제 부과할지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2028년도부터 패키징, HBM 패키징 센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누가 받죠? 마이크론이 받습니다.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이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은 그러면 이제 좋냐 안 좋냐? 삼성도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에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도 한번 볼게요. 자, 생산은 어디서요? HBM. 평택이고 화성에서요. 그럼 이거 관세 100%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HBM 천안과 온양에서요. HBM 칩. 그죠? 네. 그 다음에 2027년에 천안에도 완공한다고 해요. 대규모 HBM 패키징. 여기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은 다 관세가 100%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국내에서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피해가기는 힘들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혜주는 누가 되냐? 수혜주 당연히 인텔 되겠죠. 인텔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겠죠. 마이크론은 미국 내 D램 랜드. 네, D램 랜드.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제 텍사스 공장 완공 후에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아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메이드 인 USA만 살아납니다. 메이드 인 USA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이유,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시설에서 그죠? AI 칩, 테슬라하고 AI 칩을 22조 계약했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일단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TSMC나 대만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만에서 만들어서 미국 내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 100% 붙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대만에다가 이 파운드리 수주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위탁 생산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2등입니다. 1등이 이제 TSMC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오스틴에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일러에 신규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는 이제 메모리 쪽 비중이 크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이 수주가 집중될 수 있다. 보시면 보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AI6 칩을 수주했죠. 그 다음에 애플도 지금 삼성에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구글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뭐 얘네들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대만에다가 맡기겠냐고요. TSMC에 관세 100% 맞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오늘 주가 상승은 분명히 100% 관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뭐예요? 애플. 애플도 있고 지금 보면 애플, 삼성,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TSMC보다는 삼성전자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파운드리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그렇게 했죠. 그럼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도 남아 있어요. 뭐 구글, 아마존.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좀 몰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2028년까지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패키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언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2028년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악재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에 한미 반도체 수출 비중이 얼마만큼 되냐? 12% 정도 돼요. 12%. 네, 중국이 제일 높아요. 네,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금액이 클 거고, 그 다음에 D램이나 랜드 쪽은 거의 국내 쪽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나마 삼성은 파운드리 쪽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큰 악재가 될 수 있고, 삼성은 그나마 좀 괜찮다. 네.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25만 원을 이탈하면 얘는 이제 낙폭과대로 간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고 21선 저항이 되니까 여기서 8월을 말씀드렸는데, 자, 볼리저 밴드 한번 넣어보세요. 볼리저 밴드 상단선 넣으면 여기 그 30만 원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걸려요. 또 SK 하이닉스는 이제 여기 걸립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양봉 나주면 이 볼리저 밴드가 수축이 돼요. 그래서 상단선이 많이 가봐야 28만 원입니다. 이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봐봐요. 여기서 좀 걸리겠죠. 걸립니다. 여기서 오늘 윗골이 달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68,000원이에요. 여기 종가 이탈하면 가격이 큰 폭의 박스권에서 좀 지속할 것 같아요. 이 급락보다는 이렇게 이제 62,000원, 74,000원 이 박스권.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74,000원에는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